일단 기본 개념들 우리 그 행정법 사례형에서는 했었는데요. 이제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과 행정청의 개념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라는 건 대한민국 서울시 경상남도처럼 이제 권리의 주체죠.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이제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 주체라고 하고요.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수족들입니다.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 서울시부시장,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감,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하고요. 행정청은 이제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 중에서도 대빵들.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래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은 당연히 행정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강성민이랑 거래를 했으면 권리 의무의 주체인 강성민에게 소송을 제기를 하지 강성민의 부분 기관에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과 거래를 했으면 권리 의무의 주체인 법인에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 주체와 거래를 했으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행정 주체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당사자 소송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잖아. 어디에? 항고소송과 항고심판에만. 그렇죠? 항고소송과 항고심판에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피고로 해라? 행정청을 피고로 해라. 그래서 항고소송과 항고심판이 아닌 모든 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도 당연히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행정법 문제라면은 항고소송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청, 서울시장, 법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을 특정을 해야 되겠지만, 당사소송이 나오거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 주체를 피고로 잡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 소송이거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인 경우에는 서울시, 경상남도, 대한민국 그 자체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해봅시다. 국가직 공무원인 행정청이 김갑동에게 당연퇴직 통보를 합니다. 김갑동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퇴직하게 된 거예요. 자, 김갑동이 이 당연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 불복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불복 방법,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피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당연퇴직 통보는 처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김갑동이 이 당연퇴직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요. 자, 넘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소송에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법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이게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저거 제가 그냥 요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를 구별하고 사법 관계라면 이제 무조건 민사소송이 되는 거고요. 공법 관계라면은 이게 공권력의 행사인지 아니면 그 밖에 법률 관계인지를 나누고, 공권력의 행사인 경우에는 얘가 처분성이 있는지 처분성이 없는지를 나눈 다음에 처분성이 있으면은 항고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고, 처분성이 없으면은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밖에 법률 관계라면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제기하는 공법적인 소송의 유형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기하는 공법적인 소송의 유형은 이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 첫 번째, 이게 공법상 법률 관계냐 사법상 법률 관계냐. 공법상 법률 관계냐 사법상 법률 관계냐 나누고, 공법상 법률 관계라면은 공권력을 행사하냐 아니냐를 나누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처분이냐 아니냐. 자, 그러면은 방금 봤었던 그 그림 다시 보시면은요. 지금 행정청이 김갑동에게 당연퇴직 통보를 했습니다. 얘는 공무원인데요.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자, 얘는 내가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싶어.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당연히 공법적이죠. 사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적이고. 자, 그럼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은요. 공권력의 행사, 특히 이제 이 당연퇴직 통보가 처분성 인정됩니까? 처분성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은 아니고요. 처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당연퇴직 통보에 의해서 내가 권리 의무가 변동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라는 건 최소한 처분이건 아니건 그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나의 권리 의무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공권력의 행사로 나에게 권리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야지만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퇴직 통보로 인해서 나의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거지. 그럼 결국 내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법 관계인데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해소의 방법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해소. 당사자 소송에서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죠. 당사자 소송에서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는 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김갑동 입장에서는 공무원 지위 확인해소 외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공무원 지위 확인해소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때 피고는 누구다? 국가직 공무원이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방직 공무원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뭐 행정법 나중에 하겠지만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는 절대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가 다르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